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수명 연장,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 쓰는 게 한 10년 정도 되면 이게 4680 배터리로 가면 수명 연장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생산 원가 절감이 한 30%대 생산 원가 절감이 40% 정도 되고요. 아마 꿈의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아마 꿈의 배터리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통용 배터리보다는. 왜냐하면 삼성 SDI랑 지금 다 LG 에너솔루션이랑 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얘기한 측면이 있어서 원통용 배터리는 그 최근 단계에서 기술적인 진보지 뭐 기술의 혁신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저 꿈의 배터리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예요. 왜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냐면 전고체 배터리 자체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아주 극명한 단점, 고온의 그냥 폭발 위험. 전기차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맞아요. 얘기하는 게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전기차 너무 타시고 싶은데 불날까 봐 겁나서 못 타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차를 바꾸면 무조건 전기차로 갈 건데 전기차 관련돼서 불나는 부분을 그냥 아예 그냥 원천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당히 전기차 불나는 게 전해액이 새 가지고 불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얘기하면 리튬이온 전달 이동 통로 전해액을 액체에서 그냥 고체로 바꾼 거예요. 고체로 바꾸니까 고체 전해질이 분리막 역할을 하니까 분리막 필요 없을 거다 해서 뭐 WCP니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박살난 건데 그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보이고요. 전고체를 쓰면 당연히 구조적으로 배터리가 엄청 단단해져 가지고 화재 위험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전해액이 새 가지고 액체 전해액이 새 가지고 화재가 생겼는데 액체 전해액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화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음극재 중에 고체 전해질 쓰면 음극재 중에 용량이 커서 불안정한 음극재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양극재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양극재 초집중하는 거. 그래서 양극재 초집중해서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처럼 주행거리를 그냥 지금 막 전기차 500km, 600km 나면 막 엄청나게 초고성 전기차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기본 세팅 출력이 주행거리 기준으로 900에서 1000이거든요. 그럼 그냥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거죠. 내연기관차랑 똑같은 거고. 그리고 전해질 소재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고체로 가면 상당 부분 안정성이 그냥 확보가 되는 거죠. 고체 전해질로 갈 경우에는 분리막이 전해의 역할을 대신하니까 전해의 누수가 셀 확률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극재로 리튬 금속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럼 리튬 금속 사용하면 그 덴드라이트 현상이 있거든요. 이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응집돼 가지고 그게 성능이나 효율도 떨어지고 안정성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폭주,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열폭주인데 열폭주가 결국 그 화재 말하는 거예요. 배터리 타는 건데 열폭주의 원인이 그 덴드라이트예요. 근데 고체 전해질로 가면 이 리튬 금속 쓰는 것 때문에 열폭주 형상의 전 단계에 덴드라이트가 없어져요. 덴드라이트가 상당 부분 방해되는 효과가 있어요. 리튬 금속 사용하면. 그래서 이 덴드라이트 형성도 없애면서 주행거리도 900에서 1000까지 늘리면서 근데 이제 물론 가격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아마 물론 테슬라 뭐 타이칸이나 뭐 마칸이나 뭐 아우디 이트론 이런 막 초고성능 차종에는 들어갈 확률이 높지만 이게 아이오닉급이나 아니면 포드의 뭐 픽업 트럭급이나 GM의 그 뭐죠 허머나 이런 급으로 밑으로 내려오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 기사 나온 거는 전고체 배터리 적극적으로 개발해라.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SK온 밑에 그 소재단에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다 모아가지고 그 안덕근 산업장관이 이거 세제 혜택도 주고 R&D도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얼마 밝혔냐면 5년 동안 2018년까지 5년 동안 1172억의 전고체 배터리 개발하는 거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했고요. 삼성 SDI, LG엔솔, SK온이 밝힌 투자액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향후 5년 동안 7조 1000억 7조 1000억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2차 전지 그 뭐라 그러죠? 특허 관련된 받는 부분이 심사 지연되고 막 특허 때문에 그 충돌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거 다 패스트 트랙으로 2개월 안에 다 통과시켜 주겠다고 해가지고 규제 다 없애고요. 엄청 세제 혜택 주고 전체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산업에 5조 9천억 정도 정책금융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정부가요? 네. 와. 인센티브 주고 실적 나오면 추가 인센티브 주고 그래서 정부가 이 차세대 배터리 개발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배터리사들도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개발하니까 도요타보다 빨리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격이고 그게 얼마나 양산돼서 수율이 올라올까? 그거는 상당 부분 시간 걸릴 것 같고 삼성 SDI가 27년에 한다고 해도 그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27년. 그건 엔지니어들은 다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고 근데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으로 장기 롱텀하게 들고 가서 본다? 그거는 전고체 배터리 자체는 기존에 나오던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을 배터리의 뭐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고체 배터리 자체는 일종의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모멘텀인 거죠. 그 2차 전지 산업은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군요. 네, 6대 핵심 성장 산업. 6대 핵심 산업이니까. 중국의 뭐 그런 기술 네네. 여기에 뭐 비교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 그 배터리 회사 대표님들이 다 밝혔잖아요. 네. 중국 그렇게 우려할 요인이 아니라고. 이야, 네. 멋있네요. 네, 다 밝혔고 그 밑에 CTO 기술 총 책임자들도 중국의 기술 관련돼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CATL 정도가 상당히 위험 요인이긴 한데 CATL 정도의 기술력도 어느 정도 자꾸 CATL 점유율하고 LG엔솔 점유율 줄어드는 것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월별마다 계속 다르고요. 사실 CATL만큼 그러면 우리는 삼성 SDI랑 LG엔솔이랑 SK온이 세계 회사가 다 기술 경쟁하면서 엄청 견제하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삼성 SDI가 막 그 4680 원통형 배터리 한다고 하면 LG엔솔이 그거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견제하잖아요. 근데 CATL 안타깝게도 CATL의 경쟁사라고 할 만한 게 BYD 정도인데 BYD 회장이 밝혔어요. 우리 미국 진출 못한다. 그럼 자국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미하고 유럽 나가서 해외에서 계속 싸워서 그렇죠. 경쟁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자기네들이 데이터 조작하고 통계 조작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암만 잘 나오면 뭐예요? 유럽 가서 수율 안 나와서 뻥 나오고 미국 가서 생산 불량 나오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자꾸 CATL 뭐 미국 진출 관련돼서 일부 늘어나는 거 보고 하는데 불안해서 지금 일단 못 쓰고요. 네. 그다음에 기가 막히게 워렌 버핏이 BYD 주식 다 판 거 아세요? 이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뭔가 저는 암시할 거라고 봐요. 아, BYD 쉽지 않겠다. 심지어 CATL보다 전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나 이런 거는 BYD가 더 1등이거든요. 전체 판매량 1등이거든요. 그래서 BYD가 같이 올라와서 CATL을 막 견제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삼성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만큼 삼각체제가 굳건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영향 있고 LG엔솔 갖고 있는 특허가 올해 5만 건 돌파할 거라고 해요. 배터리 관련된 그 특허만 관련해서. 근데 CATL 지금 특허가 한 4,000에서 4,500건이거든요. 10배 차이 나요. 네. 그러니까 CATL이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 LG엔솔 특허에 다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마 LG엔솔 측에서 아마 언론에 한 번 정도 밝힌 적이 있을 거예요. 특허 관련돼서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상당 부분 기술로 CATL이 만약에 LG엔솔이나 삼성 SDI에 따라오려면 최소한 2, 3년의 그 기술 격차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거 외에도 정말 다방면을 다 팔로우업을 하시잖아요. 네, 다 합니다. 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감탄을 하고 있는데요. 저걸 어떻게 다 저 모든 분야를 팔로우업 하실까? 네네.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언급하신 거 외에도 네네. 좀 좋게 보시는 섹터나 네네. 뭐 기업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네네. 일단 반도체는 확실히 달라요. 반도체는 연평균 실적 추정 가능한 거 제가 55개 한번 데이터 돌려봤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그러니까 1월 초 연초 대비 반도체는 평균 수익률이 지금 약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한 11%까지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좋고요. 평균 수익률. 고점 대비도 5% 빠졌으니까 2차 전지 50% 반토막 났을 때 그 수급을 뭐 반도체가 뭐
그러니까 일부 초전도체 간 거, 정부 저 PBR 밸류업 간 거 빼고는 반도체가 뭐 수급을 싹쓸이 했고요. AI 관련돼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 독식하는데 인텔 파운드리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조금 양분되지 않을까. 지금 고객사는 그 TSMC 거 물량만 기다리기엔 좀 상당히 좀 짜증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랑 인텔 파운드리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심지어 삼성 파운드리의 일본 1등 그 AI 반도체 설계 업체가 프리퍼드 네트워크스라는 데가 실제 삼성 파운드리에 그 TSMC 갔던 물량을 빼서 삼성을 줬거든요. 일본 그 AI 반도체 아마 설계 업체일 겁니다. 네. 설계 1등 업체 프리퍼드 네트워크가 갔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 이거 의미부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소위 말하는 HBM 반도체 싹쓸이해서 올해 엄청나게 이미 다 팔았고 엔비디아가 선수금까지 주면서 팔았다고 하는데 내년 물량은 이제 한번 봐야 되고요. 네. 아마 HBM 관련된 본격 공장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동네 바보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마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뭐 예를 들어 하이닉스는 돈도 없고 땅도 없는 상황인 거고 삼성전자는 돈도 많고 땅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아마 삼성전자가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HBM 관련돼서 뒤진 거 맞고 HBM 이미 하이닉스가 너무 잘 판 건 맞는데 삼성전자가 기회가 아예 없냐? 저는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삼성전자한테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던 게 좀 어이가 없었던 거는 그 자체 개발하는 업체들 쪽에서 칩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엔비디아 걸 더 선호하게 됐다 이런 측면을 얘기했고 TSMC 그렇죠. 엔비디아 칩을 더 선호하겠다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TSMC 쪽을 물량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체 칩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 칩 안 쓰면 자체 칩 개발한 업체들은 엔비디아 거치지 않으니까 굳이 TSMC 안 가고 바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인텔 파운드리 주려고 했는데 자체 칩 개발한 게 성능이 떨어져서 당분간은 엔비디아 칩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는 그 삼성전자 안 주려고 하고 TSMC 주려고 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하이닉스의 이 패키징 관련돼서 MRF 머프 기술 자체가 이미 삼성전자가 쓰려는 기술보다 기술 우수성을 입증해서 삼성전자도 머프 안 쓴다고 했는데 머프 기술 지금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머프 도입하면 이제 삼성전자 머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소재니 장비니 부품이니 하이닉스 기존에 납품하던 거 잘 얘기해서 우리도 좀 쓰자 해야 될 텐데 하이닉스 거의 독점 쓰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삼성전자 뒤늦게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하이닉스보다 더 마진을 잘 주거나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는데 물량 확보는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은 전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디램 가격이 일반 디램 가격이 지금 서버 디램 가격이 기존에 쓰던 디램보다 그 HBM 영향인지 지금 일반 디램 가격보다 3배 가격이 떴어요. 그러니까 P는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게 지금 다 수출에 반영돼서 1월 달에 52.5%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고요. 2월 달에 67%까지 늘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디램, 낸드, 서버, PC, 모듈, 디램 모듈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 다 좋아졌다는 거는 당분간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그러면 왜 못 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보는 게 확률적으로 하이닉스 밸류체인보다 더 앞으로 상승률 측면에서 조금 더 낮다. 틀릴 수 있는데. 네, SK하이닉스 많이 오르긴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소부장 투자하는 게 맞고 그럼 소부장 투자하는 것 중에 어디를 봐야 될까? 장비를 봐야 될까? 소재를 봐야 될까? 부품을 봐야 될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 여전히 HPSP나 이수페타시스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요. HPSP나 이수페타시스나 뭐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뭐 가온칩스나 이런 회사들이 계속 주도주로 갈 건데 와 그럼 지금 딱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적이면서 뭔가 이 패키징 후공정이 계속 중요하다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후공정 싸움 하니까 그럼 후공정 단에서 그러면은 좋아질 회사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최근에 눈에 딱 들어오는 회사가 있었어요.
박살난 회사, 35% 이상 빠진 회사 1월달 대비. 근데 나름 또 대기업이에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이 회사가요 너무 속상하게 또 빠져야 되는데 오늘 또 이거 말하는 준비하는 시점에 뭐 5% 넘게 올랐고 오늘도 플러스인데 근데 그래도 부담 없습니다. 자 일단 국민연금이 8.4% 들고 있는 상당히 우량한 회사고요. 두 번째는 박정원 두산 회장이 2022년부터 27년까지 1조 넘게 반도체에 계속 투자하겠다고 했고요. 당연히 그럼 그 수혜는 온전히 두산 테스나가 다 받는 거고요. 두산 테스나는 뭐 LB 세미콘도 있고 SFA 반도체도 있지만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턴키로 하는 데서는 1등입니다. 패키징 테스트 1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와. 그다음 세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전문 후공정 전문 오사트 업체라고 하거든요. 네. 후공정 전문 업체. 근데 작년 4분기 때 실적이 살짝 꺾였는데 그 왜 꺾였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 이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고객사가 우리 공정 개선할 거니까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일시적으로 공장 잠깐 중단할게. 그래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쪽에.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벌써 2월 달부터 정상화가 된 거죠. 그럼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Q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바일 쪽이 굉장히 부진했는데 지금 갤럭시 24 지금 잘 팔리는 거 아시죠? 네, 인기 많더라고요. 이번에 링도 잘 나왔고요. 네. 그래서 링 나왔나요? 네, 링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갤럭시 폰 관련돼서는 작년보다는 올해 훨씬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도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최근 이것도 엄청 따끈한 기사예요. 그저께 기사인데 이틀 전 기사인데 일요일 날 나왔는데 이 이미지 센서 CIS 이미지 센서 압도적인 1등 소니거든요. 근데 소니가 삼성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 견제하려고 지금 소니의 이미지 센서 물량 후공정을 한국에서 양산하겠다고 했어요. 저 100%는 아니죠. 최초예요, 최초. 한국의 후공정 양산하는 그럼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당연히 1등은 두산 테스나고요. 2등 LB세미콘, 3등 SFA 반도체, 뭐 ALT 이런 회사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 나올 만한 데가 두산 테스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산 테스나가 이미 약간 소니 물량을 의식해서인지 패러다임 거 장비 대당 30억짜리를 1,100억 넘게 지금 살려고 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투자하는 거죠. 그냥 뭐 장비를 1,100억씩 사지는 않겠죠. 이미 소니 거 물량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에서 두산 테스나가 독점으로 들어가서 테슬라 거 받고 있어요. 테슬라 거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근데 테슬라 이거 지금 장비 테러다임 거 사는 게 소니 플러스 테슬라 장기 공급 계약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쪽. 그래서 소니 모멘텀도 있고 테슬라 모멘텀도 갖고 있고.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은 가동률이 지금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랑 모바일 쪽 하면 그 센서 들어가는 판가 자체도 연평균 10%씩 인상해서 받으면서 가동률도 10%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용 반도체 지금 얘네가 공정 개선해가지고 테스트 시간을 30%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시간 늘어난 것만큼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량도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주행 레벨 2, 레벨 3 침투율이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럼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에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 고객사 되게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혜를 두산 테스나가 당연히 낙수효과 최고 많이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에는 최근에 그 엔지온이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후공정 패키징 다 끝나면 그 뒤에 웨이퍼 백그라인딩하고 소잉 작업하고 리콘 작업하는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 엔지온 인수하면 이 오사트 업체 이 소위 말하는 범핑 공정 빼고는 완전 턴키가 가능한 거예요. 일괄 다 이 두산 테스나 맡기면 다 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35%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회가 생긴 것 같고 그럼 이 회사 숫자가 어떻게 되냐? 두산 테스나도 매출은 대략 20에서 25% 내년까지 그냥 꾸준히 역성장 없이 성장하고요. 영업이익은 30% 이상 늘어납니다. 근데 내년 기준으로 PR이 10배까지 떨어져요. PR 10배. 싸네요. 네. PR 10배란 얘기는 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으로 10년만 있으면 전체 시총을 사는 거죠. 그래서
후공정 패키징 하는데 후공정 패키징 뭐 대장주로 봐도 저는 손색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뭐 한미반도체, HP, SP, 리노공업, 뭐 ISC,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뭐 가온칩스 뭐 다 올랐거든요. SF의 반도체 다 올랐는데 그동안에 좀 소외된 종목인데 반도체 전반적인 그게 좋아지면 후공정 패키징 쪽에 뭐 절대 강자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네, 기술력도 뛰어나고요. 처음 소개해드린 회사고 네. 두산에서 그냥 이 회사 키우려고 와. 원래는 중소기업이었는데 두산 테스나 되면서 이제 완전 대기업으로 된 거죠. 혹시나 사실한 말씀 아니면 그냥 관심기업에 그렇죠. 넣어두세요. 그렇죠. 제발 관심기업. 이거는 그냥 가이드라인. 네네. 이런 게 추천 아닙니다. 네. 당연히 공부해서 네네. 투자의 그 마지막까지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시겠어요? 저는 로봇 살 거고요. 로봇 20%. 네. 뭐 로봇을 오늘 못 다뤘네요. 네. T-로보틱스? 아 티로보틱스 딱 아시네요. 아 역시. 지난 시간에 네. 말씀해 저는 주셨죠. 티로보틱스, 큐렉소 둘 다 좋은 것 같아요. 반반 할 것 같아요. 네, 티로보틱스 반, 큐렉소 반. 네, 20% 네, 담고. 20% 무조건 20% 담고요. 2차전지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뭐 TC 스틸도 말씀드리고, 와. 네. 사마 알미늄 이런 회사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회사 20%.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말고 지금 말씀드린 두산 테스나, 뭐 STI, SNS테 이런 회사들 볼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소부장은 저는 15%. 네. 그다음에 엔터 15%. 네. 엔터 너무 싼 것 같아요. 하이브, JYP. JYP. 네. JYP, 네. JYP 맞아요. 네. 그런 것들 네. 이렇게 그리고 담으시는군요. 지금 몇 프로죠? 지금 20, 60, 75 거의 100인데요. 한 5%, 10%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 들고 있겠습니다. 네. 현금 지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보통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3개월에서 6개월 두고 폭락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안 나와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시기에 언제든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항상 현금 20% 들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엔터, 현금까지. 네, 현금까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골고루. 네. 다 주도주인데 엔터만 지금 주도주가 아닌 상황인데 엔터도 지금 다시 이제 반등 좀 나오는 것 같아서. JYP.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운대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과 또 그 지금 운영하고 있으신 강의, 그거 지금 모집하고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말 안 해주셔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역시 센스가 장난 아니십니다.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제가 그래도 웅달 책방 나와서 최소한 한 달에 2번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데 너무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객관적이지 않고 좀 치우쳐서 소위 말하는 행복회로만 돌리시면 절대 수익을 내시기 어렵고 수요나 전기차 소비자 측면에서 선택받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리튬 가격 반등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도 추세적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인 2차 전지 상황을 계속 보면서 완급 조절하시는 게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내가 2차 전지 꽂혔으니까 뭐 다른 업종들은 투자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산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아무리 내가 이 업종에 꽂히더라도 대략 최고 많이 비중을 실으면 20에서 25% 정도 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4개에서 5개 업종에 분산 투자하시는 거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5개 업종도 다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에 하시고요. 그리고 사실 때도 최소한 뭐 5번에서 많게는 10번 이상 쪼개서 저도 한 종목에 예를 들어 뭐 2, 3천 들어가도 무조건 뭐 15번, 20번 이상 쪼개서 사거든요.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는 건데 야 떨어지는 날이 어딨어. 자세히 안 보셔서 그렇지 떨어지는 날 엄청 많습니다. 뭐 당일날 5% 이상 빠질 때도 있고요. 10% 이상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용기 내서 항상 역발상의 관점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간 거를 자녀분들하고 공유해서 얘기해 주시면 특히나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보다 자녀분들이 훨씬 많이 아실 거예요. 요새 트렌드가 뭐고 요새 그 어디에 돈을 쓰는지
요새 MZ 세대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소비나 돈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투자하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주로 투자하는데 대기업들이 요새 엄청나게 로봇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로봇 산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 보시고 그 안에 회사들의 실적이 어떤지 그거 체크해 보시고 과정 재밌게 하시고 오래오래 주식 투자로 살아남으시려면 긍정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꼭 긍정적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식 투자 생 기초 강의 진짜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 완전 A부터 Z까지. 진짜 제가 옆에서 네. 보는데 네. 진짜 하루 종일 촬영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하고 있고 야. 하루 종일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주식 강의 생 기초 강의 들으시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저거의 사짜구나 가짜구나 그거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10회 오프라인 한 3회에서 5회 정도 잡아놨지만 훨씬 더 너무 저한테 강의 들어주신 분들 소중하니까 그분들하고의 이 소통이나 이런 그 오프라인 모임 또는 온라인 모임 자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늘릴 거니까 저하고 새로운 이렇게 그 같이 스터디하는 아주 소중한 채널이 생겼다고 하시고 투자하신 만큼 더 훨씬 많은 가치를 가져가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요. 강의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너무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인사이트 풍부하게 나누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지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